시장은 다시 뜨겁다.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었고 사람들은 흥분했다. 그래프는 위로 솟구쳤고 뉴스는 반복적으로 외쳤다. 기회가 왔다고. 늦기 전에 타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뛰어들기 시작한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군중의 감정으로.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이야말로 흥분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나는 언제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시장을 들여다봤다.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의 증명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한다. 왜 오르고 있는가? 그 속도는 무엇에 기반한 것인가?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진짜 투자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다. 전체 그림을 본다.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흐름을 본다.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할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나는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 자산은 실제로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는가? 그 수익은 안정적인가? 그것은 예측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검증된 기회를 찾아내는 법을 강조했다. 숫자 위에 냉정한 시선을 얹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는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존재한다. 대부분이 흥분할 때 기회는 소음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부정도, 맹신도 아니다.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누군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가? 당신의 판단은 내면의 확신인가? 아니면 외부의 흥분인가? 상승장은 언제나 두 부류를 만들어낸다. 이성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사람. 나는 그 둘의 차이를 규율이라 말한다. 규율은 스스로를 다잡는 힘이다. 그것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뉴스가 뭐라고 말하든 옆 사람이 어떤 종목을 샀든 당신의 원칙은 당신만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 매일 시장을 보는 눈을 훈련하고 수치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자세를 습관화해야 한다. 나의 철학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가까웠다. 투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삶의 결정을 내리는 태도 자체였다. 나는 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단기적 수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쌓는 탑과 같다. 반면 기준은 근육과도 같다.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단단해지고 충격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철저히 분석했고 언제나 비관적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검토된 기회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도 믿었다. 이중 안전장치를 갖춘 판단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를 보고 있는가? 이 자산은 정말로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만약 이 모든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그 검증이 없다면 결국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확률 게임이 돼버린다. 확률이 아닌 확신에 기초한 행동, 그것이 진짜 투자다. 지금의 시장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사람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당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만 결정된다. 그러니 리스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측정하라는 것이다. 희망만을 확대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신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산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기술적 요소, 심리적 요소, 혹은 단순한 군중 심리까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리스크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모른다면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투자다.
나는 언제나 준비의 중요성을 말했다. 나는 기회를 잡는 사람보다 기회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 규율이다. 그러나 규율은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정지하는 장치다. 감정적 신념은 시장의 열기 앞에서 무너진다. 그러나 규율은 반복 속에서 강화된다. 나는 투자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와 원칙을 앞세웠다. 나는 펀더멘털을 무시한 투자자를 투기자로 보았지만 준비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들을 합리적 투자자로 구분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고점에서조차 가능성을 만든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누군가는 10%의 상승을 보고 기회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품이라 본다. 그 차이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온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데이터를 본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본다. 그리고 감정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기준은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코인의 가격 그래프인가? 그 이면의 구조인가? 당신은 자신의 돈을 기대에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검증에 맡기고 있는가? 나는 말했다. 투자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사고다. 그러나 나는 행동을 부정하지 않았다. 단지 사고로부터 출발하는 행동만이 의미 있다고 믿었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먼저 판단하고 검증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포지션을 잡는 것이다.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하는 포지션. 당신의 비전은 단기 수익인가 장기적 부인가 불을 원한다면 시장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기준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는다. 지금처럼 뜨거운 시장에서도 혹은 차가운 침체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생존하는 투자자라 불렀다. 살아남는 투자자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기회를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안다. 선택이란 단지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다. 누군가는 지금도 외친다. 지금 이 기회다. 놓치면 바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외침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나는 언제나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시장엔 광기가 있고 그 광기를 이기는 자만이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지켰던 그 침묵을 기억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조용히 기준을 세우고 조용히 검토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 진짜 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돈은 당신의 철학을 따라간다. 철학 없는 돈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철학 있는 투자자는 언제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전고점이 다시 온 지금 나는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장을 무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계산했고 점검했고 기회를 분석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마라. 조심하되 멈추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시작이다.